거침없는 질주. 대정 바다가 요란합니다. 주인공은 멸종 위기종 남방 돌고래떼입니다. 물을 박차고 오르는 도약과 자유로운 활강, 역동적인 몸짓이 매력적이죠. 그 자체로 생의 활기가 느껴집니다. 제주의 난개발에 쫓겨 대정바다로 몰린 남방 돌고래. 남방 돌고래에겐 최후의 보루인 셈인데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돌고래가 너무 가져와. 할머니들 물질 하는 데까지 들어와 보니까 해녀 세 사람이 완전 넉나다시피 이네. 돌고래가 확 애써본 거라. 벼랑간 찾아온 돌고래떼가 해녀 삼촌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된 셈인데요. 이를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바로 핑어입니다. 해녀들이 나올 때는 돌고래가 오고 그거 가진 다 물속에 들어간 때는 안 와. 핑어를 달고 해녀 삼촌들이 물질에 나섭니다. 핑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돌고래가 싫어하는 특정 주파수대의 음파를 내도록 설정해 돌고래와 적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서로를 인정하며 더불어 살기 위한 아이디어죠. 남방 돌고래와 해녀 삼촌들의 평화로운 공존은 가능할까요? 돌고래와 해녀들처럼 우리 사는 세상의 바다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자연과 인간, 사람과 사람, 정부와 국민 사이, 서로의 주파수가 맞지 않아 생기는 불협화음들. 어떻게 하면 공존의 핑어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산 바다의 아침 해는 언제나 황홀합니다. 어린 날에는 일상적으로 보았던 일출도 요즘 현지 씨에겐 달리 느껴집니다. 스물일곱 인생의 8화를 차지하는 이 바다. 바람과 너울, 나지막한 풀한 포기까지 모든 게 새롭습니다. 지역 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실릴 새 사진 찍으러 왔어요. 아무래도 뭐 저어새나 이런 새들 보면은 꼭 성산을 들리고 간다고 해요. 성산이 그만큼 이제 새들에게도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성산의 풍경은 놀랍도록 매일 아름답습니다. 2015년 공항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졸업도 미루고 서둘러 돌아온 현지 씨.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끈끈했던 성산의 여러 마을들. 서로 어우러져 온전히 아름다운 이 풍경처럼 말이죠. 이렇게 돌에 앉아있는 새들을 보고 있으면 다른 종의 새들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걸 찍게 되는데요. 저희 마을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그냥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하죠. 조화롭고 원형 그대로의 성산의 모습을 담은 잡지 네이티브. 고향에 돌아온 뒤
제일 먼저 이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잊혀지고 사라질 수도 있는 날 것 그대로의 고향 풍경과 이 땅을 지켜온 그리고 지켜갈 사람들의 소박하고 정겨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녀를 키워준 은혜로운 땅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했습니다. 사계절이 5번 흐르는 시간 동안 고향은 찬반 두 쪽으로 나뉘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국가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오늘부터 넌 나가서 살아야 돼. 넌 이제 여기서 살 수 없어. 넌 다른 데 가서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성산을 둘러싼 제2공항, 저기 막 꽂혀있는 깃발들, 그리고 그 삼촌들 뭐 투쟁하는 거, 단식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런 과정 속에서 다들 상처를 지금 다 받아온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라는 거. 네. 솔직히 말해봐, 난 3개였다. 오늘까지 뭐 다 쓰고 오는 다 거야? 쓰는 건 아니었지만 아니었네.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오기로 했지.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 잠깐만. 나 했지 일단.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신문 회의가 열리는 날.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 어떤 편집진은 성산 지역 청년들로 구성됐습니다. 아무래도 단골 소재는 지역 이슈인 제2공항입니다. 이제 막 만나 지금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고 살아온 이웃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아니 진짜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아슬아슬합니다. 나 번호도. 사실은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잘 살는 거잖아.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잘 살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데 그럼 궁극적인 목표가 같다는 거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나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치. 어떻게 할 거냐. 깨져가면서 마을 공동체가 깨져가고 한다는 게 두려운 것도 있어. 만약에 공항이 뭐 생긴다면 제일 두려운 건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공동체가 깨질 것 같습니다. 강정 사례도 그렇고 지금 뭐 개발된 데는 공동체가 다 깨져가고 있어. 이 신문을 만드는 것 자체 우리가 모인 이유는 그런 공동체 회복? 좀 그런 역할을 하려고 만들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세가 사실은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반대라는 어떤 이런 걸 설득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줄 자세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어렵지만 그게 일단 제일 만드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다라는. 오랜 이웃조차 얼굴 붉힐까 좀채 꺼내지 못한 이야기.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불편하지만 이제는 터놓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름답게 보이는. 반대 주민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분노하고 평생 살아온 고향이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보니까 이 지금 밖에 그림이라는 게 제가 저도 같이 이렇게 지키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환경. 진짜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날 만큼 이 소중한 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를 얘네들을 다 보내나. 얘네를 보내야 되고 다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를 생각하면 이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이제 사는 동안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 곳이 이곳이거든요. 제가 가는 순간까지도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제가 그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쪽은 말하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반면 찬성 주민은 혹시나 마을의 눈총을 받을까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찬성 또한 나름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마을에서 지역신문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성산마을에 이제 제2공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전역을 놓고 볼 때 이곳 성산이 가장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젊은 애들이 일자리도 없고. 근데 지금 뭐 관광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가장 필요한 거는 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로잖아요. 걔네들이 여기 계속 살 수 있으려면 공항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어디서부터 엉킨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사실 그냥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친구들이랑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렵고 좀 꺼려지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은. 그건 여전히 지금도 이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웬만하면 공항 얘기는 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단절들을 보고 있으면 이미 우리는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안타까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름다운 오름의 능선과 숲, 저새가 날고 정겨운 이웃들이 가득했던 고향은 영영 사라지는 걸까요? 무엇보다 갈등으로 인해 이 소중한 공동체가 무너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올라 세상 곳곳을 비추는 성산.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지금 그대로의 성산이 이어질 수는 없을까요? 강정마을처럼 되진 않을까? 강정은 이제 마을은 이렇게 좀 그대로 두고 있고 해군기지가 이렇게 들어온 거라면 성산은 아예 이제 모든 모습들이 변해져 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위에 공항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던 곳에 공항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들은 쫓겨나가고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정말 특별한 거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주고 싶은데 이것들이 이제 다 사라져 간다라는 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을 때 우리는 되게 멀리 떨어져 앉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듭니다. 상대의 행동을 공격이나 압박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강정 토박이 종환이 삼촌이 중덕이와 아침 산책에 나섭니다. 고개를 돌리면 너른 바위와 푸른 수평선이 보이던 평화롭던 길.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애써 바다 쪽을 외면하며 걷던 길은 해군기지 앞 정문, 구럼비 광장으로 이어집니다. 해군기지가 들어선 지 4년. 하지만 이곳의 아침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마을에 남아있는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주민들이 매일 아침 100배를 올립니다.
그 모습을 삼촌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 백배 하는 건 난 싫어해요. 삽다만 보면 구름비가 무너진 거 보니까 절조르고 백배 하는 거는 나는 별로. 난 해군이 들어왔대 됐다고 해서 우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군이 철수할 때까지 하여튼 계속 우리는 나가요. 해군 기지가 들어선 마당에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하던 많은 이들이 떠났고 싸움은 동력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환이 삼촌과 남아있는 이들은 끝나지 않았다고 진정한 평화운동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누군들 자신의 삼터를 빼앗기면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구럼비는 삼촌에겐 영혼의 고향입니다. 삼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뜨거웠던 저항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살아가보자. 멋진 비바람이 몰아친데도 마침내 해방 세상 주쳤더니 아이처럼 살자꾸라. 해군기지 길 건너편에 자리 잡은 중덕 삼거리 식당. 2012년 구럼비로 내려가는 길이 막히자 바닷가에 있던 식당을 이곳에 옮겨왔습니다. 메인 셰프 종환이 삼촌이 본격 식사 준비에 나섭니다. 10년 해군기지 반대 싸움 내내 삼시세끼 밥을 지었던 삼촌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고등어 조림 거의 간단하게 했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너 어떤 마음이나마나 고맙다는 마음으로 너무 고마워하고 했던 거죠. 점심때가 되자 곳곳에서 활동가들이 모여듭니다. 오는 사람 차별 않고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종환 삼촌의 식당. 강정을 거쳐간 이들 치고 삼촌의 밥을 안 먹어본 이는 드뭅니다. 저는 삼촌이 끓이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삼거리 식당이 없으면 야 정말 이런 투쟁이 이렇게 길게 왔을까. 그 막 긴장되는 순간에 어쨌든 이 시간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또 뭐 이렇게 함께 서로가 우리가 하나다 뭐 아니면 우리가 함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장소가 이 삼거리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밥을 짓던 삼촌은 투쟁의 현장에도 함께했습니다. 잡혀가는 마을 회장을 지키려 몸싸움을 하고 구럼비 바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땅을 베고 눕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고라니인데 왜 막아? 평범했던 강정마을 주민 종환이 삼촌은 그렇게 투사로 변해갔습니다. 투옥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죄명들로 전과와 구범이 됐습니다. 90일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삼촌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춤추며 환영해주는 강정 지킴이들. 힘들었지만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야 이거 저기 있구나. 구럼비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중덕이. 아이고.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맑은 땅이 훼손되게 놔둘 순 없었습니다. 출소를 제일 반겨준 것은 삼촌이 기르는 개 중덕이.
구럼비 바위 할망물 식당 시절부터 함께해온 녀석이니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구럼비에 있던 삼촌의 식당. 생각해보면 그때가 삼촌에겐 인생의 화양연화였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걸로 다 처리했으니까 그때 미역 같은 거 뭐 미나리 같은 거 뭐 그게 다 있으니까 그때가 참 사람들 고기나 까다가 놔다 주고 그때가 최고 그리워. 계속 하루에 2번, 3번 사이렌 불면은 속상해갖고 사이렌 불면 그냥 여기서 술 팍팍 먹으면 클라스로 몇 잔 먹고 나가고 그때는 마을에서 사이렌 분 거지. 공사 차량이나 뭐나 오면은 집합포련 해결에 반대한 사람들 그때 사이렌 불고 매일 사이렌 그때는 불었으니까 하여튼 매일 반대하면은 육지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남면으로. 그런데 계속 밀어붙여 보니까 10년 투쟁에도 불구하고 들어선 해군 기지. 무엇보다 평화롭던 마을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거 안 들어왔으면은 이렇게 정말로 여기 강정은 단합이 잘 되네요. 강정이 이렇게 깨지질 않았어. 뭐 그 친구가 무슨 특별한 뭐 평화운동가나 환경운동가라서가 아니고 내 강정을 내가 지키자는 그 하나의 일념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 그런 것만큼 높이 살만합니다. 10년 투쟁에 남은 건 우라와 알 수 없는 불안.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불면의 밤은 종환이 삼촌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자주 잠자다가 깨갖고 그거 저 강정천에서 그거 길목 맞고 다시 먹고 그때부터 잠 못 잤네. 9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술 마셔도 얼마 자지도 못하고 십수년 세월에 피폐해진 몸과 마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미술치료 전문가와 함께 삼촌의 심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세상, 내가 꿈꾸던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좀 기반을, 이렇게 터를 만들고 싶은지 하나만 선택해 보실래요? 난 녹색이. 거기에 이제는 땅을 이렇게 고르면 기반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흙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집어보세요. 여기다가 이 정도면 이 정도 됐어요? 이거는 이 바다로 생각하고. 네. 이거는 구름비. 그러면 지금의 현실의 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환이 삼촌은 현실의 세상을 세우지 못합니다. 삼촌은 아직도 과거의 구럼비 바다를 떠돌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거는 할망물이고. 할망물이고. 이건 구럼비 바위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지만은 저는 포기 아니에요. 대국이 다른 사람들은 왕성이 됐다고 해서 네. 왜 그러느냐 하지만은 나는 아니에요. 끝까지 갈 거고. 전문가의 진단 결과 예상했던 대로 종환이 삼촌의 심리는 무척이나 걱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불안, 우울, 적대감, 경계심에 해당하는 척도들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 스트레스 상황 또는 겪고 있는 환경의 변화들에 압도가 되어서 심리적인 고통이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오랜 기간 본인 어떤 겪는 어려움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등에서 PTSD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갈등이 겉으로는 해결이 됐을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완결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온전한 수준으로 완결이 되어야지 트라우마라든지 혹은 PTSD라든지 그런 증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을을 지키느라 겪어야 했던 폭력적인 세월이 여린 삼촌에게는 버거웠던 것일까요? 혼자 이겨내야 하는 가위 눌린 날들. 어쩌면 종환이 삼촌은 지금 그때보다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내의 다양한 갈등 현안들이 모이는 천막촌. 제주의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죠. 그 앞을 지나 출근하고 있는 전경선 씨는 제주도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걸까요? 갈등 관리 업무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부서가 생긴 지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갈등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갈등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관리하거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갈등 관리를 수립을 하거든요. 제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한라산. 최근 한라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 표고버섯과 산양삼 재배 농가들이 반발을 한 건데요.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농사를 접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갈등 담당 주무관인 경선 씨가 주민들을 만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 주민들 만나는 일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해가지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네 의견이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주민들의 토로.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갈등 조정의 첫 단추를 꿰는 일입니다. 축수든 뭐든 무조건 반대입니다. 축수하게 돼도 저희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다 그 국립공원이 되면은 나무 하나 쓰러져도 저희 마음대로 못 치워요. 저희는 언제 가서 농사를 지읍니까?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국립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은 후에 확대도 늦지 않다. 빛과 그림자처럼 갈등 현안에서 찬성과 반대는 늘 함께 따라옵니다. 생태마을로 지정된 한경면 저지리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찬성 입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도 천차만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보니까 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발을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 작은 의견도 놓치지 않습니다. 곶자왈을 꼭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곶자왈에 대해서 확실히 개발이 안 된다. 그 기존 법률이 어느 정도 강하지 못하고 약간 미흡해요. 이제 마을에서 이거 주민들 모아놓고
충분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다 사안별로 갈등이 달라요.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참 어렵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인 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해결을 해 주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안타깝고. 농성과 대치, 병론과 고성, 물리적 충돌이 오가는 현장.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굵직한 국책 사업들과 크고 작은 개발 이슈들. 제주는 들끓는 용광로처럼 갈등의 섬이 돼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에도 주요 갈등 이슈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예멘 난민 사태, 영리병원과 제2공항이 가장 많이 검색됐습니다. 해군기지의 경우 모든 미디어에서, 제2공항은 상대적으로 기존 미디어에서 관심이 두드러졌습니다. 제주가 갈등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갈등 관리 업무를 맡는 공무원은 단 한 명. 이마저도 다른 업무와 병행해야 하고 장시간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공무원들의 패턴이 이제 한 업무에 계속 있으는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는 하죠. 갈등 이해 당사자 분들께서는 내가 했던 얘기를 왜 또 어차피 또 바뀔 거. 뭐 이런 식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긴 해요. 그러면서 예민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행정에서 더 접근하기가 어렵죠. 골든 타임을 놓쳐 출구를 찾지 못한 갈등 현안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도 전역에 걸쳐 꾸준히 증가해 2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역사회 비용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도와 주민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대개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입니다. 행정의 일방주의, 그게 가장 큰 원인이자 주요 이슈라고 봅니다. 대부분 행정이 일방주의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갈등이 훨씬 원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갈등이 있을 때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민주적으로, 좀 더 투명하게, 그다음에 좀 더 시스템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훨씬 잘 드러나는 거죠.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갈등 관련 자문기구인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갈등 전문가가 아닌데다 어렵사리 도출된 권고안마저 강제성이 없는 태생적 한계로 유명무실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제주에서도 공공갈등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주형 갈등관리 시스템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습니다. 천만 인구수만큼이나 하루가 멀다 하고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서울.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갈등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갈등 전담 공무원은 매일같이 전쟁을 치릅니다. 서울시는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진단해서 그걸 발굴해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하면 요거를 이제 그 갈등의 양상이나 특성이나 유형에 맞게 조정을 하게 되거든요. 갈등 전담 부서의 존재는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진짜 대화를 해야 돼. 갈등 사안에 대해 밀도 있는 분석은 물론 조정 방법을 선택하는 데 전문적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지속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죠. 늘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한 사람이 끝까지 같이 그 문제에 동참해서 해결까지 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로 부서 운영 8년째. 갈등 관리는 전문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갈등 진단, 예방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후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갈등이 불거질 경우에는 적극적인 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런 노력으로 현재 서울시의 갈등 해결률은 80%에 이릅니다. 개발 규제가 풀리면서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서울의 한 지역. 최근 버스 정류장 설치를 두고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간단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건 뒤에서 어렵사리 조정 테이블이 마련됐습니다. 같이 보시고 앞에 닥쳐 있는 현안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회의들을 계속해 나갈 텐데 그거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자, 뭐에 대해서 하자. 하지만 양쪽 모두 예민한 상황. 기금을 내서 민간 대화가 쉽진 않습니다. 내도 그냥 넘어간 내용이잖아요. 조정관의 제안으로 우선 서로 의견을 충분히 듣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절대로 정류장은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이고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를 서로 정리하고 그 문제들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를 우리 어떻게 풀어볼까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조정관은 막힌 대화에 물꼬를 트고 서로를 이어 합의점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의 기술. 전담 부서가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발생하는 공공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2차적으로는 이 밝혀진 문제 내지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프로세스, 절차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 월정리. 10수년 사이 호젓했던 어촌마을은 제주의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 사이 정착민도 더 늘어났는데요.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갈등 조정 전문가 주건일 센터장이 제주마을의 자율적 갈등 조정을 위한 풀뿌리 씨앗을 뿌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우리 가정이나 이웃, 여기 깨트린 기제가 갈등인데, 이런 분쟁인데, 이것을 오히려 댐이나 무슨 변압기처럼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게 우리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가능한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누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재차 설명하지는 않죠. 우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요즘 월정리에 관해 내가 느끼고 있는 것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나눈다면 이 질문이에요. 지역 주민들과 또 이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좀 더 협업해서
좀 잘 지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와갖고 바닷가에서 앉아서 술 마시고 했던 쓰레기는 전혀 안 치우고 가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하고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런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걸음 뗀 것 같습니다. 월정리의 미래를 위해 각자의 소망을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계기가 됐고요. 서로가 몰랐던 부분도 서로 이제 알게 됐고, 우리가 원주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주민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이제 파악을 조금씩 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번다면은 조금 더 피해가 안 가도록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뭘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살아온 기질이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제주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경기도 평택시. 산업화로 도시의 몸집을 키웠지만 지역 간 개발 불균형에 대출이와 쌍용차 사태 등 다양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평택의 한 아파트. 역할극을 통해 갈등 해결 훈련을 할 참인데요. 주건일 센터장이 갈등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동의해 주시지 않으면 자리가 마련되죠. 요즘 이웃 간의 다툼이 빈번한 층간소음 문제인데요. 우리 집은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다짜고짜 화를 내시고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니까. 위층 남성도 할 말이 많습니다. 뭐 발자국 소리부터 문 닫는 소리부터 뭐 애들 전방위적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잠시 두 사람을 분리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21시 그 사이에 사실 두 사람도 싸우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건일 센터장의 중재로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서로의 마음을 담아 합의문도 작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입장에 대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혼자 삭히고 있거나 답답해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 상대편이 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계속 마음 안에서 쌓여 있는 상태니까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조정을 직접 경험해 보거나, 그리고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문제 당사자가 돼서 그 조정에 참여하게 되면 실제로 이건 상당한 시민 교육이 됩니다. 최근 평택시에는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교육할 수 있는 소통방과 이웃 분쟁 조정센터가 생겼습니다.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례를 제정한 덕분이죠. 뭐 지역이 조그만 지역이니까 뭐 선배들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조정 역할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도시가 팽창되고 커나가면서 이제 그런 게 다 와해가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려면은 행정이라는 게 꼭 법이나 조례로서 뒷받침이 해야만이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평택시의 조례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 예방을 위한 필수기구 설치를 명문화했고, 평택시장이 갈등 조정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자세히 담았습니다. 또 갈등 관리 예산의 적절한 투입과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체계화시켰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시로 다 찾아오게 되고, 또 마을 단위에서는 또 갈등이 커지니까 마을에 이런 화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이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그런 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15층짜리 건물입니다. 현재 2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고육지책으로 업체들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좀 어떤 어려움은 없으신지? 예상보다 그런 부분이 장기화되면서 임차료가 큰 부담이죠. 세상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의 사정을 들어봅니다. 임차료가 비싸면 결국 그 자리를 비우게 될 거고, 공실이 생기네. 또 공실이 한두 달 가면 그 임대료를 고집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것 같죠? 이젠 좀 더 나아가 조정인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살아갔을 때 최고의 가치로 칠 수 있는 것, 그 덕목이 무엇인가 그걸 소통이 원활한 게 행복인데 돈을 떠나면 소통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면은 그렇게 그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자칫 극단으로 치닫기도 하는 갈등.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최근 다양한 소통 기구들을 통해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소송은 무자르듯이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만족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서로가 각자 동의할 수 있는 의견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결국에는 개인의 성숙이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성숙이나 행복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소송의 천국으로 심각한 폐해를 겪은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대안적 분쟁 해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소송 중에, 그 수많은 소송 중에 막상 재판관,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종료되는 비율은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주로 법정 밖에서 당사자들 간 또는 변호사들 간의 협상, 그리고 갈등 해결 전문가의 흔히 말하는 조정, 미디에이션에 의해서 원만하게 또 상생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비율이 99% 이상이라는 거죠. 자유로운 초록이 그대로 느껴지는 곶자왈 숲. 몸집과 키를 늘리며 자신의 영역을 키우는 나무들. 하지만 때론 전체 숲의 조화를 위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빛과 양분을 나누기 위해 조금씩 서로 거리를 두는 것이죠. 공존을 위한 숲의 지혜입니다. 조심조심 발길을 옮기며 사람들은 온몸으로 숲을 호흡합니다. 언뜻 고요해 보이지만 숲은 치열한 투쟁의 장이기도 합니다. 칡덩굴은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면 올라가고 등나무덩굴은 왼쪽으로밖에 못 가면 올라가요. 같은 데서 자라면 얘가 자꾸 엇갈리거나 부딪혀요. 여기서 따온 말이 우리가 흔히 쓰는 갈등이에요. 나무가 겪는 갈등은 건강한 숲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데요. 옆으로 벌려서 삼각형 보시겠죠?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있으니까 화목한 집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듯이 여기도 갈등 덕분에요. 누군가 희생이 돼주니까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이 돌땅에 요 1, 2cm라도 흙이 생겨갖고 숲이 만들어진 곳이에요. 곶자왈은 흙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만 또 살 수 있는 숲이에요.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식물들이 같이 자랄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숲에 사람이 깃듭니다. 성장과 소멸, 그 소리 없는 싸움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숲. 나무들의 치열한 투쟁을 밑거름 삼아 성장하는 숲처럼 사람들의 세상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숲이 오래도록 더 풍요롭기 위해
더불어 함께 푸르기를. 숲이 전하는 말입니다.